1위농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박진호입니다. 잘 지내셨죠? 알뭐 그만해요 좀 그만해. 나 3개월 동안 하기로 했잖아요. 3개월 그거는 당신이 정한 거지. 3개월만 하라며 본인도 3개월 했다니까 3개월만 하고. 아니야 그래요. 3개월만 해요. 뭐 1년 안 가는 게 어디야. 알겠어요. 그때 또 다른 알못이 나올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2월 첫째 주 WKBL 룸앤팩트 저희 둘 또 화기애애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레이오프 4강에서 하나원큐와 BNK가 탈락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네. 뭐 그 WKBL에서 코로나 19 거리두기 하향시에 6라운드 관중 입장 고려 중이었는데 무산됐다. 네네. 네, 무관중으로 계속 하겠다는 얘기죠. 뭐 네. 그 부분이고, 자 그러면 팀별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KB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지난주에 저희가 호되게 좀 얘기를 했는데 뭐 이번 주에도 역시 반등은 없었어요. 결국 우리의 우려가 맞았다는 얘기죠. 네.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뭐 신한은행전에 패했는데 네. 뭐 왜 졌냐라고 놓고 보면은 그냥 졌어요. 전반을 딱 봤을 때 우선 전반부터 이제 게임을 놓치고 들어갔으니까 3점슛 놓치고 노마크 이지슛 못 넣고 오픈 찬스에서 슛 아끼고 네. 속공 없고 네. 턴오버는 뭐 거의 상대 2배를 하고 있고 리바운드 안 잡고 수비 한 번에 뚫리고 네. 뭐 이기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왜 나왔냐 이런 부분을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네, 일단 뭐 BNK 전에 게임을 하고 하루밖에 못 쉬어가지고 뭐 힘들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23점까지 앞서는 경기 운영 잘못해서 추격당한 것도 KB거든요. 그렇죠. BNK 전에도 사실은 23점 차까지 앞서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8점 차까지 그 추격을 당하면서 어떤 그 주전들의 어떤 체력 세이브에 좀 실패를 했었죠. 그리고 네네. 그 경기도 사실 그 추격 당할 때 보면 좀 많이 불안했었고.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신한은전에 또 이제 고스란히 나왔죠. 그런 부작용이. 안덕수 감독이 좋았을 때 수비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좀 답답하다는 마음을 나타냈는데 네. 결국 좋았을 때 그런 게 왜 안 나오냐라고 얘기하면은 못 움직이거든요 선수들이. 그렇죠. 활동력에 문제가 많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깔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게 딱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게 속공 못 하고요. 네. 리바운드에 안 뛰어 들어가고 그리고 원래 가끔 여자 농구를 보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뭐 쉬운 슛을 놓친다 이거보다 가끔 보면은 이렇게 볼을 저 당연히 잡을 수 있는 볼인데 놓치고 루즈볼을 만든 경우가 있는데 네. 강팀들일수록 그런 경우가 좀 적고 그렇죠. 또 볼을 흘렸을 때 적극적으로 볼을 잡아채요. 근데 KB는 강팀인데도 불구하고 이 볼을 흘리는 경우가 좀 전통적으로 많은 팀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볼을 흘렸을 때도 볼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제가 볼 때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데 결국 활동력이 안 되니까 지금 이런 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제일 처음 의심을 할 수 있는 거는 체력이죠. 네. 아니, 체력이 안 되니까 저렇게 되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런데 단순히 체력 때문에 체력이 떨어져서 안 된다고 보기에는 KB는 다른 팀보다 체력적인 여유가 상당히 있었어요. 네. 이제 12월 말에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어쨌든 신한한테 덜미를 잡혔지만 그래놓고 올스타 휴식기에 들어갔고 그 올스타 휴식기에도 가장 많은 휴식을 준 팀이 KB였어요. 근데 쉬고 오자마자 떨어졌거든요. 뭐 삼성과의 경기에서 조금 어쨌든 이기긴 했지만 그리고 또 휴가를 또 외박을 또 줬어요. 근데 그런데도 거의 뭐 3주째 꾸준히 똑같은 모습이다. 이거는 체력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활동력이 안 나오는 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들이 이렇게 농구라는 게 완전히 몸에 배버렸다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박지원 편집장이 굉장히 호되게 비판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뭐 책임 소재는 사실은 뭐 선수들도 있고 코칭 스태프도 있겠지만, 네네.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코칭 스태프의 저는 방향은 좀 바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선수들이 그 부분에서 이제 활동력이 뒷받침이 못 돼주면서 나오는 그런 결과물이다. 객관적 전력의 우위를 갖다가 점하지 못하고 신한은행전에서 사실은 이렇게 보면 경기력 자체가 신한은행이 더 나았어요. 그러니까 전력 자체가 떨어져 보인다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은. 네. 예,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KB가 신한은행전에서 그 투수리 지역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작전판을 좀 볼게요. 투수리 지역방어를 많이 쓰는데 일단 활동력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뭐냐면 트랜지션이 약하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지수가 아무래도 약해요.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약하니까 늦게 들어와요. 그러면 신한은행이 얼리 오펜스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누가 있냐면 한엄지 선수 또는 뭐 김다미 선수가 이렇게 매치업이 되면 근데 여기에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죠?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골밑에서 찬스가 납니다. 그죠? 근데 왜 투쓰리 지역방을 서느냐 봤을 때 만약에 이제 그 1대1로 서게 되면 여기에서 한엄지 선수가 석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박지수 선수가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리바운드 단속이 안 되죠. 근데 신한은행이 기본적으로 김단비에 의한 뭐 김아름이라든가 이경은, 한채진 이런 선수들의 커팅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투쓰리 지역방을 서는데, 그래서 투쓰리 지역방을 서는 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봐요. 없는데 여기에서 그럼 투쓰리 지역방어가 견고하냐? 그게 아니라 이쪽으로 들어오죠. 그 전통적으로 투쓰리 지역방어를 갖다가 깰 때는 가운데 볼을 투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좁혀주거나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쪽으로 커팅이 들어와서 바로 패스가 되고 여기서 원찬스 찬스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투쓰리 지역 방어도 기본적으로 KB가 그렇게 견고하지 않다. 그러니까 KB가 지금 신한은행을 만나서 할 수 있는 수비 방법이 지금 마땅치 않다라는 게 지금 이 신한은행전 63대 69로 패한 경기에서 나타나 버렸어요. 이게 그러면 단기간에 해결이 될 것인가? 결국은 활동력을 높이면서 네. 그 맨투맨을 했을 때 어떤 박지수가 외곽으로 나갔을 때 리바운드 단속을 해주거나, 또는 투수리 지역방을 섰을 때 활동력을 높이면서 안으로 안으로 공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사라졌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수비를 뭘 쓰던 간에 KB의 지금 느낌을 보면요, 밖에서 볼이 도는 것보다 수비가 따라가는 흐름이라든가 로테이션이 더 느려요. 그리고 코너나 그쪽으로 볼이 연결됐을 때 너무 쉽게 가운데로 뚫려버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에 박지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KB의 인사이드는 사실 누가 들어와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네. 박지수는 나머지 4명의 선수들이 뚫리는 수비를 다 커버를 해요. 근데 박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가 끌고 나가잖아요. 신한은행과의 경기에서도 점수 이제 마지막 4쿼터 승부처에서 김단비 선수가 박지수를 끌어내가지고 1대1을 해가지고 돌파에 성공을 시켜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을 보면은 박지수를 끌어내고 양쪽을 벌려요. 김혜나가 우리은전을 했던 것처럼 이거는 김단비가 아예 세팅하는 순간부터 1대1, 난 박지수랑 1대1에 다 열어 이거예요. 근데 뭐 그 상황에서 박지수가 뚫렸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박지수가 스텝이 너무 안 좋다, 저걸 따라가줘야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예. 박지수는 센터예요. 그 김단비는 대한민국에서 3번, 4번 포지션에서 최고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여기서의 싸움에서 박지수가 김단비를 이겨주길 바라는 거는 진짜 무리수인데, 근데 그 상황에서 나머지 KB 4명의 수비수, 다른 선수들은 어떤 준비가 되냐? 이거는 분명히 여기서 박지수가 지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서 어떤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박지수 선수는 KB가 뚫릴 때마다 모든 부분에 지금 헬프를 다 가고 있는데, 다른 선수들은 박지수가 뚫렸을 때 대안이 없어요. 네가 막아주든가 못 막으면 끝. 거의 그런 이런 느낌이 되는데,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지수 선수의 그런 이제 커버를 해줄 수 있는 활동력이 필요한데 그게 부족하다라고 네. 말씀이신데, 그 간헐적으로 김단비 선수에 대한 이제 그 더블팀이 들어갑니다. 네네. 박지수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더블팀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그 더블팀의 타이밍도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김단비가 뭐 예를 들어서 한지 선수에게 그 라페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쉬운 골밑 찬스를 내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KB가 전체적으로 활동력을 높여야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 활동력이라는 부분이 좀 그렇거든요. KB가 그러면 활동력이 아예 없냐? 지금 아예 쓰지를 못, 완전히 고갈이 됐냐, 에너지가. 그렇다고 보기에는 이 팀은 쫓기면 해요. 경기 내용을 보더라도 닥치면 선수들이 플레이가 나와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됐다 싶으면은 그 플레이에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박지수 선수한테 기본적으로 경기 내내 미루고 있고, 클러치 타임이 되면은 강하정 박지수한테 쏠려버리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박지수 선수의 지금 보면은 박지수 선수가 자리 잡았을 때 패스 안 들어가요. 트랩 지금 볼 주면은 트랩 걸리겠다 싶을 때 그때 공 들어가요. 갇히게. 지금 박지수 선수가 리그 지금 턴오버 1위일 거거든요. 제일 많이 턴오버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턴오버의 절반은 동료들이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상대팀은 그걸 하잖아요. 박지수를 최대한 지치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KB는 3대2 속공에서도 속공을 안 하고 볼을 세워요. 박지수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요. 박지수 선수 안에서 싸우다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슛 던지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한은행 경기 보면은 박지수 선수 슛 타임이 빠르진 않잖아요. 하위에서 좌우를 봐요. 누가 봐도 슛 던지겠다 이거예요. 4명이 아무도 안 들어가요. 쳐다보고 있어요 그냥. 이거는 안 뛰는 거거든요. 위성우 감독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KB는 우리가 최상의 전력을 갖추고 게임에서 모든 게 잘 된 상태에서 운까지 따라야지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팀이 KB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맞는 네. 얘기죠. 근데 KB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다른 팀들도 좋은 팀들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겸손한 발언이어야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게임을 하고 있다면 이건 말이 안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은행이 지금 2위를 달리고 있고 삼성생명의 박혜진 선수가 나오지 못하면서 결장하면서 55대 64로 패했고요. 그다음에 하나원큐의 70대 56 대승을 갖다 거뒀습니다. 박혜진 선수가 하나원큐전에 다시 복귀를 했고 여기에서도 여전히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갖다 보였습니다. 뭐 우리은행은 여전히 그냥 꾸준히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은행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은행의 삼성생명전은 사실 이기기가 힘든 게임이었죠. 박혜진과 김정은이 동시에 빠진 게임이 위성호 감독 부임이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김정은 선수가 우리은행으로 온 다음에. 네. 네. 근데 적어도 그러면서 느낀 게 사실 삼성생명과의 경기는 양 팀 다 좀 졸전이었죠. 네, 좋은 내용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좀 느껴지는 게 우리은행이 적어도 이 팀 스피릿, 팀 컬처는 확실하게 가져가는구나 싶었던 게요. 지금 이번 주 두 경기에서 우리은행이 삼성생명에게 64점, 하나원큐한테 56점, 평균 60점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백업 선수들, 벤치 있는 선수들이 들어와도 기본적으로 평균 60점대. 수비는 예, 경고에 강한 준다는 수비를 얘기고. 가져간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정말 이 팀이 갖고 있는 본연의 강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계산적으로 득점에 관한 부분만 개선을 하면은 주축 선수가 나가든 뭐가 잘못되든 간에 맞춰서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모든 팀들이 주축 선수가 빠지면은 공격 수비가 다 안 돼요. 근데 우리은행은 누가 들어가더라도 그 수비에서는 최대한 버텨줄 수 있다는 그 힘. 이게 정말 어쨌든 최은실 선수까지 못 나온 상황이니까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삼성생명전은 국가대표 4인방이 다 못 나온 게임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버티면서 농구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게 우리은행이 계속 우승을 해가면서 그리고 통합 6연패를 하면서 그리고 그 후에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면서 이 팀이 갖고 있는 우리은행만의 확실한 강점을 만들어 놓고 있다. 뭐 그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주현 그 코치가 국가대표 첫 여성 감독이 됐는데 이건 뭐 축하할 만한 일이고 전주현 네네. 코치 뭐 봐야겠지만 앞으로 잘할 것 같습니다. 잘할 것 같고 계속 전주현 코치가 지금 사실 이제 사령탑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거는 이제 첫 무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세히 좀 지켜보면 좀 좋을 좀 것 기대가 같고요. 되죠. 네. 네. 자, 그다음에 신한은행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4승 10패 3위를 기록하고 있고 뭐 파죽 지세입니다. 신한은행 지금 KB를 잡아냈고요. 삼성생명을 63대 55로 눌렀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신한은행은 김단비 선수가 확실히 살아났어요. 완벽한 그렇죠. 에이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시즌 초반에 사실 김단비 선수에 대해서 이 선수가 외곽에 대한 어떤 활용도가 좀 되게 높고 안쪽 골밑의 어떤 돌파가 좀 날카롭진 않다. 아직 몸이 좀 덜 올라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이제 내외곽의 위력적인 그런 모습들 그리고 동료들을 봐주는 모습들까지 보이면서 경기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다른 그 KB를 얘기할 때 그 승부처마다 쏠린다. 쉽게 얘기해서 의존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김단비 선수가 그렇게 완벽하게 에이스 롤을 해주는 것도 강점이고 김하름, 한엄지, 유승희 이 선수들이 단순히 언니들을 믿고 따라가는 그러니까 자리 하나를 그냥 채워주는 역할이 아니라 중요한 상황에서 책임 있게 자기 플레이를 해준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시즌 초반에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한엄지 김아름이 팀 내 비중이 되게 높아졌어요. 근데 어떻게 네. 높아졌냐면 일단 김아름이 제가 이제 뭐 3&D 굉장히 네네. 최고의 3&D라 그러는데 이 선수가 수비의 어떤 스킬이 떨어져요. 네. 그 부분은 있는데 문제는 활동력이 미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슛을 쏘고 난 다음에 공격 리바운드 다 가담하고 수비할 때 그렇죠. 이렇게 다 쳐주고 물론 거기에서 이제 반칙이 많아서 사실 KB전에서도 빠르게 이제 반칙 퇴장을 당했는데 그리고 나서 좀 많이 흔들렸죠 신한은행이 흔들렸지만 그만큼 김하름 선수 없을 때의 어떤 그 신한은행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면서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활동력으로 어떤 자기의 수비의 스킬을 만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한엄지 같은 경우에도 승부처에서 대담하게 미드레인지 점퍼를 갖다 넣어주고 있고 네. 또 스트레치 역할을 한단 말이죠 이 네. 선수가 이 선수가 스트레치 역할을 하는 게 왜 전략적으로 중요하냐면 박지수를 끌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세깅을 하게 되면 예를 김진희 선수 같이 이제 세깅을 하게 되면 박지수가 좀 더 공격 리바운드 또는 수비 리바운드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수비 리바운드 갈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더 비중이 높아지는데 이 선수를 놓치면 안 되니까 KB 입장에서는 수비에서 어떤 딜레마가 생길 수 있는 거고 이게 또 피어 때 저는 영향을 좀 미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신한은행을 당초 예상을 할 때 이 팀이 그래도 플레이오프까지 가기 좀 무리가 있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많았던 이유는 결국은 김단비가 다 해야 되는 팀이고 거기에 이제
베테랑들이 어느 정도 받쳐주느냐 이게 신한은행의 전부라고 봤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단비는 확실하게 다 해야 되는 그거 다 해야 되는 걸 다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베테랑들은 뭐 지금 김수현 선수가 조금 이렇게 안 좋긴 하지만 이 선수들이 원래 이런 선수들이었지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 그 밑에 선수 이렇게 올라와요. 아까도 또 자꾸 KB랑 비교가 되는데 KB 같은 경우에는 박지수가 에이스롤을 하고 있지만 박지수가 더블팀에서 볼을 빼줘도 완벽한 찬스에 슛을 안 던져요. 돌려요. 돌리고 나서 다시 박지수한테 가가지고 선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신한은행은 오히려 신한은행이 그런 팀이었는데 김단비가 볼을 빼줬을 때 한엄지가 놓치지 않고 따박따박 넣어줘요. 그러면은 김단비 역시 신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분위기가 더 살아나요. 박빙인 상황에서 상대가 신한은행은 어쨌든 김단비로 올 거야. 어쨌든 김단비로 오다가 외곽은 한치진이지. 이게 공식이었는데 외곽에서 한엄지 김아름이 그냥 비었다 싶으면은 눈치 안 보고 던져요 그냥. 그리고 리바운드 싸움에서 센터가 없다고 하는데 김단비 선수의 운동 능력 그냥 박지수 앞에 있는 게 박지수만 아니라면은 뒤에서 점프해서 공을 걷어가 버려요. 그리고 이 선수들이 또 적극적이고 투지가 높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수비 리바운드 잡을 때 스크린을 서는 선수하고 리바운드 잡는 선수 역할 분담이 좀 잘 돼 있고 네. 또 김아름의 한엄지가 활동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거기서 유난히를 주는 부분들 그리고 이경원이나 한채진도 그런 공격 리바운드 또는 수비 리바운드 가담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팀이 전체적으로 활동력이 굉장히 높아요. 네.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들이 사실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활동력보다는 이제 짬바농구로 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모습들 쓸 수 있는 선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또 특히나 그 베테랑에 대한 그 체력 부담이 클 거라고 했는데 지금 유승희 선수 그리고 지금 이제 김연아 선수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사실 뭐 김연아 선수가 이번 주에 그 우리은행전에서 보여줬던 것만큼의 임팩트를 못 보여줘가지고 안 좋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김연아 선수 우리은행전은 진짜 너무 잘한 거고 그렇죠. 이번 주에 한 플레이도 솔직히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았어요. 이 정도만 해줘도 왜냐면 이경은이 지금 경기당 여차시면 30분 이상 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김연아 그리고 유승희 선수 원래 부상 이전에 주로 2번로를 보던 선수입니다. 근데 유승희 선수 여차하면 1번까지 지금 커버하거든요. 정말 지금 시즌 막판에 가장 보는 맛이 있는 팀 그리고 우리은행과의 마지막 두 경기에서 상당히 지금 선전을 했거든요. 다음 라운드 경기 한번 남아 있어요. 그리고 KB한테 지금 2연승을 거뒀어요. 네. 신한은행은 플레이오프에서 어디를 만나던 지금 상당히 상대팀을 머리 아프게 할 수 있는 팀이고 신한은행은 저는 챔프전 갈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진짜로. 네. 그리고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 선수가 사실 우리는 저는 좀 미친 하려고 하다 보였는데 네. 뭐 카이리 에빙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정말 그런 이제 모습들 같아 보이고 있고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저는 이제 봤을 때 앞으로 한 두세 경기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봤는데 일단 이 선수의 이제 약점은 있어요. 네. 슈팅이 좀 약해요 보니까. 근데 패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 특유의 어떤 스피드, 스킬 이런 부분을 가지고 미드레인지까지 접근이 가능한 수준. 근데 거기에서 패싱이 된다면 상대 수비는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KB에서 좀 보여줬어요. 물론 이제 약점들이 간간히 드러나긴 네네.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양치기 소년 일용구 공식 인증 양치기 소년 우리 정상일 감독이 양치 중년. 그렇습니다. 네. 김연아 선수를 적재적소에 넣었다 뺐다 하는 부분도 네.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김연아 선수 지금 저는 김연아 선수의 슈팅에 대해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3, 4년 전에 김연아 선수가 처음 이제 WKBL 쇼케이스 하듯이 각 구단들과 연습 경기를 할 때 봤을 때 그때 몸 상태가 완전히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돌파가 잘 안 되니까 슛을 많이 던졌는데 그때 약간 김연아 선수의 슛 폼이 뭐 되게 교과서처럼 그런 멋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동네 농구 폼이죠. 예, 약간 그런데 근데 슛이 상당히 잘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본인이 한국 농구에 좀 더 적응을 하고 코트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더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김연아 선수는 충분히 효과를 보여줄 것 같고 네. 또 이렇게 놓고 보니까 김연아 선수가 그 당초 예정했던 한 2년 전, 3년 전에 좀 더 빨리 WKBL에 들어오지 못한 게 좀 아쉽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하나원큐가 원흉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 부분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잘 돼 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정상인 감독이 뭐 양치 중년이시지만 진짜 팀을 정말 잘 만들어 놓고 있고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코칭 스태프 그러니까 체력 관리나 이런 부분이 정말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시즌 전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빅 라인업을 스몰 라인업이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에 대한 표본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신한은행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네. 삼성생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승 12패 4위를 갖다 달리고 있고 우리은행의 승리가 높고 신한은행의 패했습니다. 뭐 삼성생명 그냥 전력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냥 네. 저는 지난주하고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여전히 플레이오프를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인데 삼성생명 관계자한테 물어보면은 아 그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부상 선수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밖에서 볼 때 좀 그렇게 보이나 보다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은행전은 제가 볼 땐 강제 승리를 당했다. 맞아요. 예, 박혜진, 김정은, 최은실이 빠지는 우리은행한테 지금 플레이오프로 올라간 삼성생명이 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고요. 신한은행전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뭐 당연히 4쿼터에 한번 승부를 걸어서 이길 수 있으면 이기는 게 낫겠지만 저는 이 경기 느낀 거는 삼성은 김나연이 김단비를 상대로 어느 정도까지 수비를 할 수 있는가 하고 이 임금배 감독이 시즌 전부터 계속 활용도에 대해서 유틸리티로 생각을 했던 박혜민 선수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더 주안점을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배혜윤 선수가 5반칙으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4쿼터에 5점 차까지 추격한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공격에서 턴오버가 나왔는데 근데 벤치를 보면은 임금배 감독이 그 상황에 크게 동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정말 1승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면은 그게 너무 포커 페이스라서 그게 가능하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분명히 목적하는 바가 따로 뭔가를 가져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솔직히 남은 경기에서는 삼성생명이 어떻게 운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삼성생명의 경기 텐션은 높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조금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삼성생명은 어떻게 보면 아픈 손가락이에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내가 좋아했던 하나원큐와 BNK가 이제 플레이오프 탈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공산농구가 좋았는데 이제 지금은 거의 이제 극과 극 비익빈 부익부 농구가 됐어요. 아,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유일하게 신한은행이 너무 잘해주고 있고 효자야 효자. 아, 여기 네. 신한은행이 잘해주고 있고 삼성생명이 이제 남았어요. 네. 그래서 플레이오프 4강을 할 때 1, 4, 2, 3 이렇게 하면 삼성생명이 뭔가를 해줘야 돼요. 아마 신한은행 거기에서 나오는 그 게임들 2, 3위전이 될 텐데 거기에서는 아마 박 터질 거예요. 그 삼성생명도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임금배 감독이 지금 뭔가를 갖다가 노리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팀의 어떤 사정도 이렇게 보면 배혜윤, 김한별 중심에서 뭔가 이제 권력을 분산시키면서 전력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단계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성장통이 좀 있는데 그 성장통이 지금인 것 같고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정리하느냐라는 문제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한 4-5게임 정도만 더 보면 거기에서 이제 뭔가가 이제 꿈틀꿈틀 나오거나 아니면 그만두거나 이렇게 될 텐데 거기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한은행은 정상인 감독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이 이제 복잡할 거예요. 우리가 플레이오프에서 KB를 만나야 되냐, 우리은행을 만나야 되냐를 놓고 계속 그 확인을 하고 어떻게 날까를 고민할 거예요. 근데 임금배 감독은 기본적으로 KB든 우리은행이든 어디를 만나든 우리가 우리 농구를 하는 게 중요하지. 맞아요. 상대가 누가 되든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저도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네. 그렇게 해야죠. 플레이오프 원래 이제 그렇게 팀을 고르잖아요. 네. 잘된 팀은 못 봤어요. 네, 잘된 팀은 못 봤어. 정상인 감독에 대한 도전입니까? 아 지금? 도전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상인 감독도 그냥 대세에 따르면 된다라는 거죠. 그냥 자기 농구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보면 신한은행이 현재로서는 그 어쨌든 간에 고르는 상황이 아니라 어쨌든 닥치는 대로 일단 이길 수 있으면 전부 다 이기겠다는 그 스텝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순위가 거의 고착화된 상황에서 리그가 좀 재밌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은행하고 붙을 가능성이 좀 더 높죠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그렇게 되면 좀 그 KB가 좀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어차피 결국 한 경기 싸움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렇죠. 네. 네, 사실 그런 확률도 있죠 진짜. KB가 자기 목을 걷어찬 거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오프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삼성생명 화이팅 하십시오. 네. 화이팅. 화이팅. 신이슬도 화이팅. 신이슬 화이팅. 네, 농알못을 지옥으로. 화이팅! 네. 자, 하나원큐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원큐, 자, 6승 19패 5위를 달리고 있고, BNK한테 승리가 떴는데 우리는한테 여전히 졌습니다. 자, 하나원큐,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나원큐는 이제 결국은 네. 이제 탈락이 확정됐으니까 네. 뭐 지난 경기가 어땠다라기보다는 결국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부분이 남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던 건데 이제 플레이오프가 탈락이 확정이 됐으니까 네. 아쉬운 점을 찾기보다는 이제 다음 시즌 준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올 시즌 가장 수확이라고 얘기한다면은 네. 신지현 선수가 확실히 어느 정도 올라왔다는 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삼성생명전에서도 연장을 갔고 BNK전에서도 4쿼터 운영이 좀 아쉬웠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신지현이 그때 코트에 있었다면은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었고요. 네. 결국 신지현 선수에 대해서 이
이훈재 감독이 투가드를 썼을 때 더 안정적이다는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신지현 플러스 1이 되는 이 가드 시스템이 주로 강계리 선수 그리고 혹은 김지영 선수가 많이 했는데 분명히 올 시즌을 통해서 그 효과도 있었지만 한계도 분명히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가드 자원들 혹은 서브리딩이 가능한 포워드들을 신지현과 어떻게 조합을 시켜가지고 다음 시즌 또 어쨌든 더블 포스트의 한계가 또 나왔으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맞춰갈지 하나원 큐는 이제부터 남은 경기에서 오히려 좀 그런 쪽에서 주안점을 갖고 게임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하나원큐는 틀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정말 왜냐하면 우리은행전을 이렇게 보면 또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스크린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쵸. 어떤 식이냐면 패스, 어웨이 스크린, 패스. 그러니까 1대1 공격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아마농구거든요. 그게 전형적인 아마농구예요. 이게. 네, 저희가 스크린에 관해서 또 얘기를 했던 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뭐 강의를 놓고 얘기했을 때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데 스크린이 하나도 안 걸리니까 패턴이 걸려 있는 건지 그냥 뛰어다니는 건지 좀 구분도 안 되고 이게 뭐냐면 예전 농구예요. 예전 농구가 그러니까 강희슬 같은 경우는 정통적인 슈터로서 이게 오픈 찬스를 만들고 거기서 잡아가지고 슛을 쏴라 이건데 근데 이 팀은 더더욱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신지현이 그냥 원가드를 설 수 있어요. 근데 원가드를 섰을 때 효율이 왜 떨어지냐면 이것도 틀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한 명이 포인트 가드를 서주고 신지현이 볼을 잡았을 때 신지현이 슈팅 가드에 전념을 하면서 득점 효율이 높아진다. 이 부분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빠져있는 게 뭐냐면 2대 공격에 그냥 메인 볼 핸들러로 잡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하은의 양인의 초중의 신지현이 공격하면 심플하게 돼요. 농구가. 근데 신지현이 여기에서 만약에 포인트 가드를 봐야 된다 그러면 모든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거기서 패싱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재능은 떨어지거든요. 신지현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를 갖다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가드 한 명 더 놔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근데 강희슬도 마찬가지죠. 강희슬도 그런 전통적인 어떤 슈터의 어떤 움직임을 갖다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선수가 그렇게 됐을 때 볼이 제대로 안 돌면 마지막에 터프샷을 쏘는 그런 상황밖에 연출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팀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처음부터 공격의 시발점을 신지현이나 강희슬 이 두 선수가 가장 공격 확률이 높은 선수들 아닙니까? 원투펀치.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슛을 많이 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갖다 만들고 나머지 선수들이 거기에서 뭔가 도와주는 그런 이제 틀을 갖다 만들면은 저는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은행전에서도 패했던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스크린 없이 볼을 돌리다가 마지막 강희슬 터프샷. 그렇게 되면 우리는 수비를 갖다 뚫을 수 없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센터진을 활용하는 부분들도 보면 이하은 선수가 BNK전 지난 선수하고 골밑 1대1을 시켜요. 근데 그거 아무런 효율성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 모습들이 이제 비효율적인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걷어내고 좀 더 공격 효율을 갖다 높이기 위해서는 스크린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오픈 찬스를 만들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갖다가 집중하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BNK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5승 19패 6위를 달리고 패패를 했습니다. KB전에 졌고 하나원큐에게 2점 차로 패했습니다. BNK는 뭐 여전히 지금 비슷한 그런 기조로 가고 있고 다음 시즌 준비로 가고 있는데 신인 1순위 문지영 선수가 네네. 데뷔를 했고 데뷔 첫 득점을 올렸습니다. 네. 문지영 선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일단 뭐 저희가 신인 트라이아웃 때도 봤잖아요. 네. 일단은 지금 어떤 특별한 롤을 뭐 준비를 해서 나왔겠지만 사실 그 경기에서는 이 선수가 좀 오늘 경기에서 어떻게 움직여서 뭘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이런 그림이 제대로 잡히진 않았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그 빅맨 자리에서 이날 4번 포지션에 구슬과 김진영이 결정을 하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뛸 수 있는 원래는 김선희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좀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이 신인 선수가 나와서 좀 그 역할을 해줬다고 보는데 사실 긴 시간을 뛴 것도 아니었고 해가지고 사실 BNK도 지금 탈락이 확정된 상황 아닙니까? 네. 어쨌든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제 6라운드에 좀 출전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을 것 같은데 확실하게 좀 이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롤이 좀 잡혀서 나오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진한이나 문지영이나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프레임이 좋잖아요.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죠? 파워가 괜찮고. 그럼 이 선수들이 이제 스크린을 정확하게 걸면은 사실 이제 외곽에서 이소희나 그 안혜지 쪽에서 찬스가 많이 날 수 있고 거기서 파생되는 찬스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문지영 선수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평가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보완점들이 많아요. 이 선수 물론 이제 잠재력은 있지만 그러면서 진한과 문지영을 이제 더블 포스트로 서면서 하이로 게임을 좀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이로 게임이 사실 평가하기 민망할 정도로 잘 안 됐어요. 그리고 뭐 겹치는 3분 정도밖에 안 뛰었으니까. 네, 겹치는 부분이 많았고 그리고 이 선수 뭐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BNK는
문재영이나 지난해 어떤 뭐 더블 포스트 이 부분보다는 뭐 이 부분을 쓸 수도 있겠죠. 쓰려면은 문재영 선수가 좀 더 많이 올라와야 되고 기본적으로 지난 선수도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고 나머지 선수들 또 틀을 또 맞춰야 된단 말이죠. 그 부분도 있지만 다음 시즌에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는 저는 피켓롤인데 피켓롤을 좀 더 하이에서 그러니까 외곽에서 좀 더 하면서 뭔가 이제 나오는 부분들 지금 이제 피켓롤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하고 있고 이소희 선수가 그 부분에서 좀 혜택을 좀 받고 있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마련을 한다면 BNK가 다음 시즌에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KB전 패배는 그냥 좀 힘의 차이가 느껴진 것 같고요. 네. 사실 KB가 사단팀을 상대로 우리가 얼마나 강팀인지 소위 패왕색 상대 기죽이고 들어가는 농구 그게 안 되는 점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BNK는 솔직히 KB를 상대로 3, 4라운드를 너무 심하게 치면서 네. 그게 있는 것 같은데 전반을 잘 버티다가 후반 어느 시점부터 다시 몸이 굳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왔고요. 또 이날 그 1월 27일 제가 이번 주 첫 경기였는데 부산 가셨죠? 네네. 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동영이 가면 가비지가 나온다. 가비지는 아니었죠. 8점 차까지. 23점까지 벌어졌는 순간에 이미 경기의 탄력은 떨어졌죠. 아니죠. 8점까지 추격을 했으니까. 9점입니다. 아슬아슬했어요. 네. 유동혁으로서는 그 정도면 아슬아슬한 게임입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페인은 뭐 여기 있었고 꾸준히 이어지던 리그 접전의 흐름이 거기서 아작이 났어요. 내 가슴 페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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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하나원 큐전은 어쨌든 마지막에 잘 따라갔는데 이제 약간 그 이슈가 된 게 그거였죠. 마지막에 그 파울 작전을 했는데 네. 과연 그렇죠. 그 네. 얘기를 좀 해야죠. 네, 그 살짝. 파울 작전에 대해서 이제 좀 밖에서 볼 때 의견 좀 분분했죠. 네. 어떻게 보였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봤어요, 사실. 사실 일단 벤치에서 느낌은 그냥 그거에 계속 투포원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BNK 입장에서는 수비 팀 파울이 있는 상황에서 수비가 좋은 팀이 아니니까 네. 지금 이렇게 이 상황에서는 결국 상대 하나원교의 마지막 공격을 못 막던가 네. 아니면은 어설프게 안 좋은 시점에서 쫓기는 시점에서 그 파울을 해가지고 그 자유투를 줘서 게임을 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좀 더 수비보다는 공격에 자신이 있으니 그렇게 틀을 짰던 것 같던데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도박성이 강한 수비였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여자 농구는 뭐 제가 이제 여자 농구를 뭐 좀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야투율이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유영주 감독이나 최현학 코치는 상대에게 당해서 지는 거보다는 우리가 볼을 갖고 우리가 볼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게 좀 더 낫겠다 이렇게 네. 봤는데 하나원큐가 그때 당시 이제 파울이 많이 남아 있었던 상태. 그쵸, 2개가 남았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확률이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순위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라면 작전을 할 수가 없고 근데 뭐 탈락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좀 그랬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수비를 정상적으로 하고 그래서 막으면서 연장전 갔으면 제가 볼 때는 흐름상은 BNK가 따라오는 그런 형국이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았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파울을 해서 자유투를 주고 근데 김재웅 선수 뭐 그날 이제 자유투 괜찮았었으니까 주고 난 다음에 다시 따라간다 이렇게 봤을 때는 확률상 사실은 좀 더 무모한 작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네. 김지영 선수가 자유투 두 개를 다 넣지는 못할 거라고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BNK 벤치에서. 왜냐하면 실제로 김지영 선수가 지난 시즌까지 프로 데뷔 후 매 시즌 자유투 성공률이 60%대였어요. 근데 올 시즌은 74%고 이날도 4개를 다 넣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김지영 선수도 얘기했거든요. 자기가 이제 게임 이제 들어가는데 BNK 벤치에서 그렇죠. 지영이한테 끊으라는 얘기를 네, 들었다는 네, 얘기. 근데 네. 그 순간 나 올 시즌 자유투 괜찮은데 그러니까 김지영 선수도 일단은 배짱이 있었던 거고 오히려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위축돼서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 그런 면에서 BNK는 사실 그렇잖아요. 묘수라는 작전은 성공했을 때는 이야 대단하다, 야 저 대단한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패하게 되면은 기본도 안 된 거 아니야? 라는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네.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네네네. 했을 때 박혜진 선수 위닝샷 나왔을 때 유성호 감독 연장갑 우리가 저라고 네, 했을 그쵸. 때는 흐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거는 신한은행이 이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게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야 된다. 네. 그 자기가 공격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석점을 갖다 선택을 하는 네. 거죠. 그럴 수 있는데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저는 1차적 목표를 연장으로 끌고 가자로 갔어야 된다고 봐요. 흐름을 이렇게 봤을 때 네네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수비를 해가지고 거기서 버티는 거. 그래서 수비 작전을 좀 더 세밀하게 뭐 슛을 줬을 때는 누구한테 주고 뭐 예를 들면 외곽 줬을 때 누구한테 주고 누구를 마크를 하고 이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게 확률적으로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수비였다. 잘못된 작전이었다. 작전은 제가 볼 땐 그렇게 좋은 작전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도 너무 모험이지 않았나. 뭐 코치즈 디시전 영역도 있지만 그쵸. 그런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사실 그거는 약간 좀 무모한 작전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